지난해 가계가 주식시장에서 굴린 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출 역시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한국판 우버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포부입니다. 가수 박재범이 원소주를 선보이며 전통주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주 기준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작년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190조 원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식 투자를 위해 가계가 굴린 돈이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1년 자금순환 잠정 통계치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141조 2천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8조 7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지분증권 투자펀드가 2009년 통계 편제 이래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펀드를 제외하고 가계는 작년 국내외 주식에만 110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글로벌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카카오 T 앱으로 현지 이동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장민성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추진으로 국가 간 이동 수요의 회복이 기대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글로벌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카카오티 앱을 통해 한 해 길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수요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여행객들이 전 세계 120개 이상 국가에서 현지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만 진행해왔던 해외 로밍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카카오티 앱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해당 국가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시장 투자도 적극적으로 단행하는 한편 직접 진출을 통해 전 세계 각 지역에 카카오 모빌리티만의 글로벌 포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류경성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단순히 택시를 매칭하는 수준을 넘어 맵, 라우딩, 택시 및 물류 등 전 영역에서의 다양한 기술들을 현지의 니즈에 맞춰 선보이겠다며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대해 시장에서의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상생기금 500억 원을 공급자, 업계, 이용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방안을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최근 전통주 시장에서는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통주로 분류되는 원소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반면에 일품 진로와 막걸리는 일반 주류라 온라인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업계에선 전통주 분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가수 박재범이 선보인 증리식 소주 원소주. 지난달 두 번의 오프라인 판매에서 오픈런, 완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 판매 1분 만에 준비 물량이 동났고 접속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마비됐습니다. 원소주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전통주로 인정받아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세 50% 감면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일반 주류는 불가합니다.
문제는 흔히 소비자들이 아는 전통주들은 전통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주의 기준은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이거나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 원소주는 국내산 쌀을 이용해 지역 특산주로 분류됐고 미국인이 만든 토끼소주도 같은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았습니다. 흔히 서양주로 알려진 애플사이다와 샹그리아 탄산와인도 전통주로 인정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 방식으로 쌀을 증류해 만든 일품질러와 화요, 고려말 제조 방식을 복원해 빚은 백세주 등은 전통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전통주라 인식되는 막걸리도 전통주가 아닌 전통주 등에 속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외국계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우위를 점하는 동안 정작 우리 기업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통 문화 방식으로 만든 전통주는 전통주 등으로 구분되는 애매모호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전통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서 향후에는 우리 전통주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이런 불합리성을 법적 전통주와 문화적 전통주 사이의 괴리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어 전통주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KT그룹이 K 콘텐츠 강화를 위해 미디어 밸류체인 본격 가동합니다. 올해를 미디어 콘텐츠 사업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3년 뒤 그룹 미디어 매출을 5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포부인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KT와 KT 스튜디오 진이 스카이TV가 오늘 콘텐츠 사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사장과 김철련 KT 스튜디오 진이 대표, 윤용필 스카이TV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사업 전략의 핵심은 미디어 밸류체인의 가동입니다. 원천 IP 확보부터 기획과 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축으로 KT 스튜디오 진이 콘텐츠 제작과 스카이TV를 중심으로 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확대합니다. 우선 KT 스튜디오 진이만의 메가 히트작을 만들어 콘텐츠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라인업은 올해 선보일 드라마와 내년도 방영을 위해 기획 중인 작품까지 총 24편입니다. 특히 IPTV인 올레TV는 TV 채널에 비해 자유로운 소재와 표현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려 서스펜스 스릴러 종이달과 신병, 가우스전자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전략은 IP를 발굴, 육성해서 그걸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기획, 제작하고 이 강력한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이 슈퍼 IP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스카이TV는 미디어지니와 함께 핵심 브랜드 ENA 패밀리 채널로 출범합니다. NQQ는 ENA 플레이로 미디어지니의 드라마 H와 트렌디는 각각 ENA 드라마와 ENA 스토리로 변경돼 채널 특성에 맞춘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스카이TV는 오리지널 예능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3년간 총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약 30편의 드라마와 300편 이상의 예능을 자체 제작합니다. 기존에 있는 콘텐츠와 다른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재미를 전달하는 채널로 변신하려고 하고 있고요. CJ, 지상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까지 콘텐츠의 제작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CJ ENM과 협업해 K 콘텐츠의 성장을 이끌고 글로벌 OTT에도 콘텐츠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 그룹 미디어 콘텐츠 매출을 30% 이상 끌어올린 5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매출 77조 원입니다. 역대급 호실적이다. 이렇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증권사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주분들의 지금 원성도 깊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올해 1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공시를 통해 1분기 매출이 7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보다 50.3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매출액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기존 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이었던 지난해 4분기에 76조 5,655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반도체 슈퍼후황이었던 2018년 1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사업 부분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번 역대급 실적 배경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의 호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는 오늘 52주 신저가 68,000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여기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역대급 실적에 기대감을 품었다가 실망감으로 바뀐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 마감까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전 거래일 대비 0.73% 하락한 68,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공격적 긴축을 시사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커지며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매도 역시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공매도 규모는 31만 9,452주로 지난달 16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보단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늘 통화한 박선순 KF투자증권 연구원 이야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더 크게 받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저희 생각과 비슷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저희가 생각보다 개선의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거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프리미엄을 주기 어려운 또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했고요. 잠정 실적을. LG전자 오후에 역대급 실적 역시나 발표를 했는데 LG전자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네, LG전자는 오후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여러 악재 속에도 프리미엄 가전과 TV 판매 증가로 연결 기준 매출액은 21조 1,091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801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발표 덕분에 LG전자는 부진한 주가 흐름을 탈출하기도 했는데요. 오전에는 52주 신저가를 찍으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실적 발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0.44% 오른 11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내로라는 대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전망하던가요?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김은호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하락은 디램 시장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디램 가격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하락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분기까지 랜드 업황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1분기 저점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상상인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각각 8만 8천 원, 7만 7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이승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은 올해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4년 연속 디램의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하며 하향 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유지하며 증권사마다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증권부 최민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청약시장의 열기가 식어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두 자릿수를 쉽게 넘겼던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고 하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거침없었던 서울 청약시장이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서는 한화포레나 미아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3대 2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59제곱미터는 경쟁률이 두 자릿수였지만 이 두 평형을 제외한 나머지 6평형의 경쟁률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에서 진행된 첫 아파트 분양이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거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의 청약 경쟁률은 34.4대 1을 기록했지만 미계약이 18건 발생했습니다. 업계에선 낮은 청약 경쟁률과 미계약이 발생하는 이유를 높은 분양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 실수요자층만 남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는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무조건 막 이렇게 좋다고 해서 신축에 대한 열기가 특히 뜨거웠는데 올해 들면서는 신축보다는 재정비 사업 쪽으로 좀 관심도가 몰린 부분도 있고 투자 목적으로는 새 정부의 정책 변화 등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실수요자들은 옥석을 가리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최근에 건설 현장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선 잦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 경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LH는 올해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인데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LH가 올해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선포하며 안전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은 올해 초 안전보건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선언하며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엔 산업, 시설, 재난안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안전원칙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LH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안전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안전 담당 인력을 50% 증원하고 외부 안전 자문단도 15명에서 335명으로 대폭 보강했습니다. 안전 예산도 2,959억 원에서 3,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4억 원 증액해 안전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흙막이 시설 변이 감지, 추락 방지 스마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재난안전 지킴이 앱을 구축하는 등 ICT 기술을 적극 도입해 건설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가 제안하는 작업 환경 개선 요구를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지난해 11월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관할 구청과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들의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서는 LH가 자체 개발 운영 중인 재난 지도와 모바일 임무카드, 모바일 영상보고, 재난 드론 등 ICT의 활용성 및 이재민 지원 프로세스 등도 점검했습니다. 우리 공사는 국민안전 최우선을 경영 원칙으로 삼아 안전 분야 인력, 예산, 조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에게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이재민 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LH는 재난과 안전관리 분야를 공기업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한국인이 음료류를 통해 당 섭취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커피나 스무디처럼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음료도 많이 먹게 되면 하루의 권장량을 초과해 섭취하게 되는 만큼 당 함량을 담은 영양 성분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과일, 초콜릿 등 첨가된 재료부터 에이드, 스무디 같은 음료의 종류까지 다양합니다. 커피 음료 전문점은 이같이 당 함량이 높은 신메뉴를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당류 함량 1일 적정 섭취량은 50g. 한국소비자원이 커피 음료 프랜차이즈 29곳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조사해보니 적정 당류 함량을 초과하고 열량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탄산음료와 비교했을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의 당 함량은 탄산음료와 비슷하고 스무디와 에이드류는 약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조사 대상 29개 가운데 22개 사업자만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 음료 또한 소비자에게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소비자 역시 단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대형 SUV 더 뉴 팰리세이드의 티저 이미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전면부에 자리한 캐스케이드 그릴은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볼륨을 가진 파라메트릭 실드 디자인이 적용돼 더욱 넓어지고 커져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습니다. 그릴부터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등까지 하나로 이어졌고 수직으로 연결된 주간 주행등을 두껍게 다듬고 바깥쪽으로 배치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13일부터 개최되는 뉴욕 오토쇼에서 더 뉴 팰리세이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쌍용 자동차 인수전이 가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KG그룹은 최근 쌍용차 매각 주관사 이와이 한영회계법인의 인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KG그룹은 재무적 투자자로 캡터스 프라이빗 에쿼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힘입어 KG 동부제철, KG케미칼, KG ETS 등 KG그룹주들은 어제와 오늘 주식시장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완연한 봄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거리에는 하나둘씩 꽃망울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맘때 벚꽃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남해안은 만개한 상황이고요. 그 밖의 지방도 차츰 개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한층 더 따스해집니다. 낮 기온 서울이 20도, 광주는 23도, 대구는 24도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고요.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서늘한데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오전에 중서부 지역은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 21도, 청주는 22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낮 동안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과 속초 2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화창한 하늘 아래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전주 21도, 부산 18도, 제주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따스한 가운데 내일은 중서부와 강원 영서로 하늘이 흐려지겠고 경기 서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에, 수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